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포트. 여기는 항저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중국 항저우 현지에서 전하는 아시안게임 리포트, KBS 라디오 방송단의 이성엽 PD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성엽 PD,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네, 저는 지금 7인제 럭비 시상식이 펼쳐지고 있는 항저우 저장사범대 창천 캠퍼스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단신에서도 간략하게 전해드렸었는데 7인제 럭비 대표팀 정말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선수들 홍콩과 결승전에서 아주 잘 싸워줬습니다. 앞서 준결승전에서 중국팀을 36대 7로 격파하고 올라온 우리 럭비팀, 전통강호 홍콩팀을 만나 결승전을 치렀는데요. 양팀 팽팽히 맞서다 전반을 끝내는 신호가 울리기 바로 직전 홍콩의 웸리 선수가 트라이와 컨버전 킥을 성공시키면서 0대 7로 경기 마무리됐고, 후반 시작되자마자 다시 홍콩이 7점을 득점하고 후반 장용웅 선수의 트라이 성공, 그리고 김희태 선수의 컨버전 킥 성공으로 14대 7을 만들며 추격하나 했지만 아쉽게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너무나 잘 싸워줬습니다. 2006년 도하대회 은메달 이후 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까지 줄곧 3위에 만족해야 했지만 이번 대회 값진 은메달을 따내면서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냈습니다. 저희 KBS 라디오와 사전 인터뷰를 했던 이진규, 장용웅 선수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트라이 했다는 것보다는 팀이 져서 너무 아쉽고,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금메달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워요. 곧바로 또 올림픽 아시아 예선이 있는데 거기서는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훈련하면서 나같이 고생을 해가지고 그게 너무 생각나가지고 팀 동료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일단 금메달 무조건 딸 수 있다고 제가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녔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냥 저희가 세븐스 대회를 제일 오래 준비한 게 이번 아시안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도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12명이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고 동료애가 좀 많이 쌓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나 때문에 진 것 같고 오늘도 나 때문에 진 것 같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저도 너무 미안해요. 용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울컥하는 장용웅 선수의 목소리가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데 정말 빛나는 은메달입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그 땀과 노력이 녹아있는 메달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인터뷰 이성엽 PD 단독 인터뷰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KBS와의 사전 인터뷰의 인연으로 취재 말미에 이진규 선수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앞서 인터뷰에서도 들으셨지만 우리 선수들을 경기에 대한 아쉬움도 크고 국민들께 그리고 함께한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완용 선수는 은퇴 이후에도 이번 아시안게임 경기를 위해 다시 합류한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는데요. 비인기 종목이라서 이번에 큰 메달을 선사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또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잘 싸웠고 잘 뛰었던 만큼 파리올림픽 예선전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럭비 종목에 앞으로도 큰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진짜 정말 오랜 기간의 노력의 결과인 만큼 오늘 기쁘게 메달 수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7인제 럭비는 생소하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럭비 종목은 알고 계셔도 7인제 럭비 종목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7인제 럭비 종목은 럭비 종목과 기본적으로 룰은 비슷합니다. 다만 15인제로 진행되는 럭비와 다르게 7명이 진행하게 되고요. 경기 시간이 전후반 각 7분으로 전후반 40분으로 진행되는 럭비와 비교해서 시간이 매우 짧고 호흡이 빠릅니다. 때문에 힘싸움, 태클보다는 빠른 스피드와 유연성이 중요시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럭비공을 빠르게 상대방 진지에 가져가는 트라이, 공을 차서 골대로 넘기는 컨버전 킥으로 점수를 얻는 흥미진진한 스포츠입니다. 공을 뺏어야 하는 종목인 만큼 몸싸움도 굉장히 격렬한데요. 네. 경기 중간중간에는 몸싸움도 좀 부상당한 선수들을 치료하는 메디컬 팀이 그라운드로 나서기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생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경기를 좀 지켜봤는데 몸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뛰어다니는 대단한 탱크 같았습니다. 그 럭비 경기장이요, 항저우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있는 이곳 항저우 저장사범대 창천 캠퍼스 경기장은 항저우 시내에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지금 경기는 종료되고 있고 마침 말씀드린 순간 한국의 은메달 시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한 경기장으로 주변에는 저장사범대 캠퍼스 건물이 곳곳에 서 있고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대학교 운동장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홍콩 남자 결승 경기에 앞서서 여자 결승 경기에서 중국이 일본을 꺾고 우승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자 결승 경기 이후에도 남아있는 중국 관객들의 함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제 제가 수영 경기장에서 전해드렸던 짜이우와 같은 큰 소리도 이곳 럭비 경기장에서 우렁차게 들렸는데요. 그 소리만큼 크진 않았지만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성엽 PD를 연결할 때마다 메달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수영 경기장에서도 진짜 인상적인 메달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지유찬 선수의 남자 자유형 50m 금메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도 연결로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게 처음이라서 청취자 여러분께 금메달 소식이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우리 수영 선수들 너무나 멋진 경기 실력을 펼쳤습니다. 최동열 선수는 남자 평영 100m 경기에서 2위 옌츠베이 선수와 레이스 내내 치열한 접전을 펼치다가 59초 28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조성재 선수가 4위를 기록했고요. 여자 개인 혼영 200m 결승에서는 김서영 선수가 2분 10초 36을 기록, 3위로 지난 자카르타 대회 금메달에 이어 아시안게임 2회 대회 연속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희 취재진 앞을 지나가면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는데요. 돌아가는 길 대기하고 있던 팀코리아 코치진과 포옹하면서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남자 개영 800m 경기에서는 황금세대 양재훈, 이호준, 김무민, 황선우 선수가 한국 사상 첫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7분 1초 73으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중국의 첫 주자였던 왕순 선수를 일본 선수와 우리나라 양재훈 선수가 따라간 양상을 보이다 두 번째 이호준 선수가 중국 선수를 역전하기 시작했고, 세 번째 주자로 나섰던 김우민 선수는 빠른 스트로크로 중국의 양하오이 선수와 격차를 벌렸습니다. 마지막 주자 황선우 선수가 힘껏 물살을 가르며 금빛 터치패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순간이었는데요. 잠시 그 응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이현철님께서 항저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잘해주리라 믿어요. 7인제 럭비가 뭔가 했는데 오늘 배울 수 있어서 기쁘네요 라고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수영 경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남자 1500m 경기에 출전하는 김우민 선수를 비롯해 우리나라 선수들 오늘도 금빛 물살을 헤쳐나가는데요. 지금 수영 경기장에서 유기성 PD가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성엽 PD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유기성 PD를 만나보도록 해야겠네요. 자, 이성엽 PD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기성 PD가 취재하고 있는 수영 경기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지금 김민석 선수가 경기하고 있는 남자 400m 홍경이 펼쳐지고 있는 항저우 수영장 경기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도 메달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죠. 많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벌써. 네, 많은 경기가 있었고요. 오늘도 메달 레이스가 이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메달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물론 앞에서 지금 한 경기가 먼저 있었는데요. 여자 100m 자유형 경기 허영경 선수가 7번 레인에서 출전해서 6위를 기록했고요. 이곳 수영장 오늘도 이제 굉장히 많은 중국 관객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또 애국가가 울려 퍼질 수 있을지 끝까지 이 자리에서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김민석 선수가 그 경기를 펼치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오늘의 경기라고 하면은 김우민 선수가 출전하는 자유형 1500m가 아닐까요? 네, 어제 남자 계영 800m 금메달의 주인공인 김우민 선수가 대회 2관왕에 도전하게 됩니다. 기록으로만 봤을 땐 중국의 페이리 웨이와 베트남의 응우엔 호이 후왕보다 조금 이제 김우민 선수가 뒤처지긴 하는데요. 기록은 기록일 뿐 이제 경기의 승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의 기세를 몰아서 김우민 선수가 또 한 번 시상대에 오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우민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면요, 조우련 박태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아시안게임 수영남자 1500m 한국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김민석 선수의 남자 개인 혼영 400m는 방금 전에 끝난 것 같네요. 네, 5위를 기록했네요. 그러니까 300m 구간까지는 4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자유형 구간에서 조금 힘 떨어졌는지 이제 5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결과긴 한데 그래도 우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한 만큼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태권도와 유도 여자 선수들이 금메달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여자 53kg급 박혜진 선수가 그 주인공이죠. 네, 박혜진 선수 금메달이 확정되자마자 이제 코치석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태권도 겨루기 종목에서 두 번째 금메달이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박혜진 선수 세계 랭킹이 31위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부터 세계 랭킹 2위, 19위 등 강호들과 만나서 차례차례 높은 선수들을 꺾더니 결승에 올라서 기어코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습니다. 네. 마지막 3라운드 경기가 정말 접전이었는데 정말 마지막에 몸통 발차기, 그다음 머리 발차기 공격이 성공하면서 금메달 드디어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유도에서 김하윤 선수가 노골드를 씻어냈습니다. 네, 굉장히 값진 금메달이었죠. 김하윤 선수가 한국 유도에서 첫 금메달, 이번 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사실 우리 여자 78kg 초과급 결승전에서 78kg 초과급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하윤 선수가 드디어 금메달이 없던 종목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가져왔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절반이 정말 귀중한 점수였는데 그 점수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금메달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네. 자, 우리의 메달밭 펜싱 경기장에서는 오늘도 애국가가 울려 퍼졌나요? 네, 어제 최인정 구봉기에 이어서 이제 윤지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잠시 후인 9시 20분 그때 결승전이 벌어지거든요. 조금 전에 있던 준결승에서 윤지수 선수가 접전 끝에 우즈베키스탄의 자이나브 다이베코바 선수를 15대 14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네. 윤지수 선수에게는 이제 아시안 게임 개인전 첫 금메달 도전이고요. 다만 이제 상대가 중국의 샤오야치 선수여가지고 일방적인 중국 관중들의 응원 속에서 윤지수 선수가 얼마나 힘을 낼지 좀 저희가 응원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회 3일차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의 성적 알려주시면서 마무리하죠.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메달 13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8개 거뒀고요. 하루 사이에 메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항저우에 있는 저희 라디오 취재단도 참 기쁘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기성 PD 오늘도 현장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No problem. 네, 화요일에는 매주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는 야구 소식뿐만 아니라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이분과 함께 화요일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정세영 기자. 네. 항저우에 안 가시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중국 전문 기자였습니다. 제가 베이징 동아기올림픽하고 네. 광저우 아시안게임 또 아시아 농구 선수권 등도 제가 중국을 꼭 취재했었는데요. 너무 많이 나가서 이제 후배들에게 좀 기회를 주고 저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후배들이 중국에서 또 좋은 소식 전해오면은 또 국내에서 또 기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시안게임이 정말 경기 안팎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테니스 대표팀 권순우 선수의 행동이 논란이 크게 됐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이게 가장 뜨겁게 지금 달군 핫 이슈가 아닌가 하는데요. 권순우 선수 어제 오후 열린 대회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태국의 삼레즈 선수에게 세트스코어 1대0로 패했습니다. 그런데 권순우 선수가 이 패배가 확정된 뒤 라켓을 코트에 6차례나 내리치며 분표를 했고요. 벤치 의자도 이렇게 가격하는 장면이 또 잡히기도 했습니다. 짐 정리를 하던 권순우 선수는 삼레즈 선수가 다가와 악수를 하기 위해 기다렸는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악수를 거부했는데요. 코트를 빠져나가는 길에도 또 삼레즈 선수와 마주쳤어요. 그런데 네. 그때도 또 외면을 했습니다. 이후 중국 웨이보에서 권순우 선수가 이 라켓을 내리치는 영상이 600만 회 조회수가요. 조회수를 기록하는가 하면 SNS상에는 테니스를 존중하지 않는 선수는 테니스 대회에 출전해서 안 된다 등의 이 권순우 선수의 돌발 행동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요. 네. 보도에 따르면은 권순우 선수가 태국 선수의 심리전에 휘말렸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휘말린 거라고 할지라도 뭐 네. 너무 제대로 휘말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오프셋 트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경기를 고의로 지연시킨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삼레즈 선수가 실제로 첫 세트가 끝난 뒤 화장실에 가서 10분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요. 이게 사실은 허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넘어갔고요. 또 권순우 선수가 2세트에서 승리를 앞둔 순간에 또 메디컬 타임아웃 요청을 하면서 또 시간을 지연했습니다. 권순우 선수의 얼굴이 좀 안 좋은 표정이 이제 잡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멘탈이 좀 무너진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폭력적인 행동이 정당화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팬이 권순우 선수에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네. 이 팬은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사용하고 사진사가 눈을 사랑하는 것처럼 테니스 선수도 라켓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그 상대의 심리전이 약도 오르고 그렇죠. 경기도 마음대로 안 풀리면 화가 나는 거 부분들은 이해하는데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이제 팬들의 몫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것도 이겨내야 또 더 이제 한 단계 나아가는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권순우 선수 좀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각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우 선수 오늘 오후에 이제 자필로 사과를 저 편지를 썼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로 하지 말아야 할 경솔한 행동을 했다며 이 사과문을 전하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권순우 선수 아직 경기 남아 있죠. 권순우 선수는 홍선찬 선수와 이 한조를 이룬 남자 복식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데 27일부터 복식 일정이 시작되고요. 권순우 홍성찬조는 2014년 인천대회 남자 복식 정현, 임영규 조 이후 9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사격 러닝 타겟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대표팀의 사연 굉장히 찐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사격의 러닝 타켓 대표팀이 어제 대회 남자 사격 10m 러닝 타켓 단체적 금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오늘도 남자 10m 러닝 타켓 혼합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특히 어제 단체전이 좀 극적이었습니다. 북한과 총점이 1668로 같았는데 10점 표적 정중하게 마친 이너텐에서 우리가 39회, 북한이 29회에 앞서서 이 금메달이 확정됐습니다. 러닝 타켓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이 정유진 선수 사연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정유진 선수는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4개 대회 연속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 선수가 힘겨웠던 시절을 좀 극복한 선수다. 이래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네. 2010년에 전국체전에서 사격이 정식 종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소속팀을 잃게 됐는데요. 그래서 2011년부터 총기 부품 다루는 한 회사에 취직을 했고 이후 틈나는 대로 태릉선 사격장을 찾아 연습을 하고 밤에는 밤바닥에 누워서 이 천장을 보고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러닝 타켓이 다시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돌아오면서 정유진 선수는 2018년부터 지금 현재 소속팀이죠. 청주시청과 계약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정유진 선수가 이번 대회 출전을 앞두고 꾸준한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 덕분에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번에는 제가 일을 내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금메달 2개를 따내고 왔습니다. 야, 진짜 일을 내고 왔습니다. 정유진 선수 이제 올해 벌써 40줄에 들어선 83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 열정과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세영 기자가 혹시 주목하고 있는 선수나 이번 아시안 게임에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야구 기자니까 야구 대표팀이 가장 관심을 가는데 저희가 10월 1일 날 홍콩과 경기를 갔습니다. 오늘 대표팀 연습 경기가 있었는데요. 상무하고 경기였는데 오늘 투수들이 끝내줬습니다. 오늘 뭐 정식 경기식으로 치러진 건 아니고요. 이 팀도 좀 바꿔가면서 선발 투수들의 컨디션 체크를 좀 중점을 뒀는데 문동주 선수가 오늘 3이닝 5개의 탈삼진 무실점으로 잘 던져줬고 또 뭐 대만이나 일본전 선발 등판이 유력한 두산의 곽빈 선수도 3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또 지금 뭐 나균환 선수 그리고 원태인 선수도 이 선발로 유력한데 이 선수들도 2이닝씩을 맡아 점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이닝 동안 경기를 했는데 무실점 대표팀 투수들의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이번 대표팀 뭐 전에도 부상자도 많고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성적도 이번에도 연패할 수 있을까, 연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지금 흐름은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대표팀 선발을 놓고 이유리 선수가 또 빠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는데요. 유정일 감독을 만나봤는데 지금 대표팀 타자들의 컨디션은 경기 시즌을 치르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투수만 괜찮으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투수들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우리 대표팀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팀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프로야구는 걱정입니다. 걱정. 오늘도 비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오늘 이제 3경기가 취소가 됐는데요. 잠실 그리고 인천 대전 경기가 취소됐는데 이로써 올 시즌 취소된 경기가 역대 최다인 93경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8월 29일 KBO 재편성 일정이 발표됐는데 이후에 취소된 경기가 27경기나 돼서 지금 KBO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 정말 이러다가 가을 야구가 아니라 겨울 야구 만나게 생겼어요. 올해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애초 KBO는 10월 중순께 그래도 늦어도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비록 계속 경기가 취소되면서 KBO 관계자는 10월 20일 이후 포스트 시즌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1월 16일 날 APBC 대회가 있습니다. 국제 24세 선수들이 참가하는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가 있는데 요 일정하고 이제 겹치게 되거든요. 사실상 한국 시리즈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KBO는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는 3위 팀 이상 선수들은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고 하위권 팀 중심으로 대표팀을 꾸리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 프로야구는 순위 경쟁 정말 재밌는데 참 사건 사고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아주 예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MLB 소식도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팀은 서서히 가려지고 있고 우리나라 메이저리거 중에서는 류현진 선수만 포스트 시즌에 갈 것 같아요. 지금 토론토가 87승 69패로 와일드카드 2위인데요. 거의 확정적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9분 응선 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선수는 유일하게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좀 류현진 선수가 최근 들어서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일단 구속이 80마일 후반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재구가 안 되면 힘든 경기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 날 그 템파베이 레이스전이 대표적인데 이날 류현진 선수가 4.1이닝 5실점을 했는데요. 홈런을 3개나 맞았습니다. 또 안타도 7개나 맞았는데 결과적으로 제구가 안 되고 공이 가운데로 몰리니까 장타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템파베이전에서 류현진 선수가 4사구를 무려 4개나 내줬습니다. 류현진답지 않은 모습인데 류현진 선수 구속이 떨어지더라도 제구력이 좀 잡히면 지금 잘 이끌어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고전하는 모습이 살짝 걱정되기는 합니다. 늘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신기일전에서 좋은 모습 포스트 시즌에서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